미 전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 받는 방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되는 아메리칸 클라이미트 코, 즉 미국 기후봉사단이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뇨 비만 동시 치료제를 먹는 복용약으로 개발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압축 에어스프레이에 중독되는 사례가 청소년들 사이 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센토스 연방하원 의원이 찬성 311대 반대 114의 표결로 하원에서 축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운 냉난방 겸용 히트펌프를 비롯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로 즉석 할인받는 방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각 주별, 카운티별로 에너지 리베이트를 본격 적용하게 돼 냉난방 히트펌프를 새로 구입하면 최대 8,000달러를 비롯해 가구당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로 즉석 할인받아 전기 가전제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세제 혜택이 2024년부터 텍스 리베이트로 본격 적용되기 시작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가전제품을 살 때 즉석에서 할인받아 구입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할 때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받는 세제 혜택이 2024년부터는 텍스 리베이트로 적용돼 즉석 할인받게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해에는 텍스 크레딧으로 적용돼 매년 세금 보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텍스 리베이트로 바뀌어 구입 시 즉석에서 할인받아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버지니아 페펙스 카운티의 중위 가계소득은 13만 4천 달러인데 150%인 20만 1,000달러 이하의 소득 가정이면 최대 14,000달러까지 에너지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의 80% 이하이면 사려는 제품 가격의 100%를 즉석 할인받을 수 있고 80에서 150% 사이 소득자들이면 비용의 50%를 상한선까지 리베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리베이트에서 가장 비싼 냉난방 겸용 전기 히트펌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새로 구입할 경우 시중 가격이 8,000달러 내지 35,000달러나 됩니다. 이때 저소득층이면 비용의 100%를 적용받되 최대 8,000달러까지 리베이트로 할인받게 됩니다. 중위소득의 80에서 150% 사이의 중산층이면 가격의 50%만 적용받고 최대 8,000달러까지 리베이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히트펌프는 대략 16,000달러짜리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히트펌프 이외에도 전기 패널을 교체하면 최대 4,000달러, 전기선 교체 시에는 2,500달러, 히트펌프의 워터 히터일 경우 1,750달러, 창틀이나 문틀, 인슐레이션 등으로 보온 효과를 보게 되면 1,60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인덕션 스토브와 세탁기 드라이어 등을 구입할 때도 최대 840달러씩 리베이트를 적용받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전기 가전제품으로 바꾸는 경우들을 합해 가구당 최대 14,00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현재 각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신청해 시행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2024년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에너지 리베이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지역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피스코, 아메리코에 이어 새로 출범하는 아메리칸 클라이미트코, 즉 미국 기후봉사단이 청년들 사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포레스트코, 즉 산림봉사단을 비롯해 미국 기후봉사단의 10대와 20대 청년들이 대거 몰려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봉사단체들인 피스코 평화봉사단과 아메리코 미국 봉사단에 이어 새로 출범하는 ACC 아메리칸 클라이미트 코, 즉 미국 기후봉사단이 공식 출범하기 전부터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 기후봉사단이 아직 공식 출범하기 전인데도 10대와 20대 미국 청년들 2,500명 이상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기후봉사단의 한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첫 테이프를 끊는 포레스트코 산림봉사단은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산림봉사단은 아메리코와 연방산림청이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아메리코 웹사이트인 americorps.gov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선발되는 산림봉사단은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후 내년 6월 하순부터 후년 4월까지 미 전역에서 산림과 녹지 보존, 산불 위험 축소, 위기 대응, 산림 녹화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산림봉사단은 시간당 $15씩의 임금을 받게 되고 숙소와 교통비, 의료보험, 용돈까지 베네핏을 받게 되고 봉사활동 후에는 연방정부 기관들에 우선 채용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 기후봉사단은 산림봉사단의 형태로 아메리코나 피스코와 같은 기존 국가봉사단체들과 연방기관들의 공동으로 각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후봉사단의 핵심 분야는 기후 대재앙을 가져오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클린 에너지 분야, 기후회복력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후봉사단의 첫 해에 2만 명의 청년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피스코, 아메리코, 아메리칸 클라이미트 코 등 국가 봉사단체들은 연방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기관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부의 포린 오피서, 즉 외교관이 되려면 피스코나 아메리코를 통해 외국에서 만 2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들 중에 추천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미국 기후봉사단에서 봉사하게 되면 미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른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클린 에너지, 재생에너지 부처의 연방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데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피마 등에 취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당뇨와 비만 동시 치료제를 주사제 대신 편리하게 먹는 복용약으로 개발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하루 2번 먹는 비만 치료제 복용약 개발을 높은 부작용 비율 때문에 중단키로 해서 다른 두 회사들과 같이 하루 한 알 먹는 복용약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초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는 따로 승인받아 시판돼 왔으나 근래 들어서는 동시 치료제로 승인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명한 당뇨 비만 동시 치료제는 주사제들이어서 편리하게 먹는 복용 알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대신에 새로운 먹거리로 비만 치료제 알약 개발에 공을 들여온 화이자사는 이를 하루 2번 먹는 복용약의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단계 임상실험에서 하루에 2번 먹는 알약을 32주간 복용한 결과 체중을 7 내지 12% 감량하는 효과는 확인했으나 상당히 높은 부작용 비율을 기록해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화이자사는 밝혔습니다. 하루 2번 복용한 비만 환자들의 73%는 메스꺼움을, 47%는 구토를, 25%는 설사를 겪어 상당히 높은 부작용 비율을 기록했다고 화이자사는 인정했습니다. 화이자는 그러나 하루 한 알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과 임상실험은 계속해 내년 상반기에 2단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같이 먹는 당뇨 비만 동시 치료제 복용약을 개발하고 있는 엘리 릴리사와 노보 노르디스크사도 하루 한 알 먹는 알약을 개발해 시중에 내놓을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엘리 릴리사의 먹는 당뇨 비만 치료제 복용약은 현재까지의 임상실험에서 하루 45mg을 한 번만 복용했을 경우 36주에 14.7%, 34파운드나 체중을 줄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당뇨와 비만 치료제를 다른 이름으로 시판해온 노보 노르디스크사의 위고비, 오젬픽도 먹는 복용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NIH 국립보건원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인 30.7%는 과체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5명 중에 2명인 42.4%는 비만 인구로 분류되고 있으며 11명당 1명꼴인 9.2%는 고도 비만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 비만 동시 치료제 약품 시장 규모는 머지않아 $900대로 급증할 것으로 제약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흡입 시 마약처럼 환각이나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탄가스나 본드, 심지어 네임펜의 일종인 샤피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최근에는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청소할 때 쓰는 압축 에어스프레이에 중독되는 사례가 늘고 틱톡 챌린지화될 조짐이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독자가 늘자 자발적 판매 중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고
중국 플랫폼에서 지속적으로 구매가 가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2,000원짜리 마약으로 불리며 심각한 중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컴퓨터 전자기기 청소용 압축에어 스프레이입니다. 지속적인 흡입을 할 경우 말도 어눌해지고 긴 대화는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뇌 기능이 망가지는데 전문가는 사람에 따라 단 한 번의 흡입만으로도 의식불명과 호흡정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압축에어를 내뿜기 위해 쓰이는 LPG 가스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사형 화장품이나 헤어스프레이, 버그 스프레이나 거의 모든 종류의 스프레이에 LPG 가스 혹은 인체용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도 이상의 고온에서 보관하지 말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되고 있는데 단순 화재 위험뿐 아니라 인체에 흡입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LPG는 값이 싸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독성이 없고 스프레이의 용기를 부식시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흡입할 경우 LPG 성분 중 뷰테인이나 프로페인을 흡입하면서 환각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 증상이 나타나 마약 대체제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소변 검사 등에서도 환각 물질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 끼치는 위험성은 마약보다 높습니다. 흡입 시 강력한 환각 증상과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데 폐렴, 심장마비,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뇌손상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뇌에 구멍이 난다거나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LPG가 살충제처럼 누구나 흡입을 꺼려하는 제품에만 들어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LPG 성분이 포함된 먼지 제거 스프레이의 가격은 개당 3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저렴한 데다 이를 막을 규제도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제품 내용 상세 기입란에 이것이 LPG를 포함하고 있는지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할인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규제 대상 바깥에 있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청소년들과 20, 30대까지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LPG 중독 시도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글로벌 틱톡 챌린지로 퍼질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은 먼지 제거 스프레이의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요즘 재충전식으로 나오는 헤어드라이기형 압축 공기 먼지 제거기가 잘 나와 있으니 전자제품, 키보드 등의 청소를 위해선 이런 제품을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정상 압축에어 스프레이 캔을 사용한다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환기를 완벽하게 시킬 것,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것, 자녀들이 사용할 때 사용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뉴욕 출신 공화당의 조지 샌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결국 동료 의원들의 표결로 하원에서 축출됐습니다. 초선인 샌토스 하원 의원은 찬성 311, 반대 114표로 제명안이 가결돼 미 역사상 6번째로 유죄 판결 이전에는 처음으로 하원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오명을 썼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사상 6번째로 유죄 판결이 없이는 처음으로 공화당의 조지 샌토스 연방 하원의원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제명 축출된 오명의 역사를 썼습니다. 연방 하원은 뉴욕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공화당의 조지 샌토스 하원의원을 제명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11, 반대 114표로 가결 정적수인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 206명과 공화당 하원의원 105명이 축출해 찬성표를 던져 311명을 기록했으며 공화당 동료 112명과 민주당 2명 등 114명이 반대했고 민주당 2명이 기권했습니다. 조지 샌토스 하원의원은 5월 1일에 2번의 축출 투표에서는 살아남았으나 하원윤리위원회 조사 보고서가 나온 후에 다시 추진된 3차 투표에서는 결국 제명 축출되는 결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연방 하원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56쪽의 조사 보고서를 통해 샌토스 하원의원이 법을 어겼다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공표해 사법부의 유죄 판결 이전에 하원에서 제명 축출하는 결의안이 재추진됐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하원의원을 축출한 사례는 이번이 6번째이며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여 년 전인 2002년 오하이오주 출신 민주당의 제임스 트리피컨트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고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기소 단계에서 축출된 것도 최초로 기록됐습니다. 조지 샌토스 하원의원은 하원에서 제명 축출된 데 이어 연방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될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를 대표로 해온 35세 초선 의원인 조지 샌토스 연방하원의원은 선거자금 유용과 사기, 허위 진술 등 23가지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고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샌토스 하원의원은 모금된 선거자금 가운데 최소한 20만 달러를 빼돌려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완불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데 선거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여행을 포함해 라스베가스 등으로 여행하며 여행 경비와 스파, 보톡스, 에르메스 등의 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조지 샌토스 하원의원은 의원직 박탈에 이어 선거자금 유용과 횡령, 허위 진술 등의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